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의 예정열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능생명과학입니다. 자, 지능생명과학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료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마이크를 변경을 했습니다. 주문한 게 와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소리가 좀 듣기가 힘든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그래요. 오늘 주가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60일선에 계속 걸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13만 13,000원 부근들 돌파를 해주려고 장중에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있잖아요.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그랬어요. 장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다가 좀 주등을 받다가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기관이랑 금융 투자가 받아내줬어요.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지능생명과학 같은 경우 장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살짝 조정을 거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만큼의 절반 부분 조정을 받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좀 물량 소화를 적정한 수준으로 좀 거쳐줬다.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를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견고하게 상승을 좀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기보다 고가를 돌파를 해줬던 것들보다 그래도 방향성이 위로 좀 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일단 여기 지지 구간들을 받아주고 반등이 좀 나온 것들이니까 V자 반등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이제 이 60일선을 뚫어주고 14,000원 부근들 돌파를 해주면서 60일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3거래일 지나면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지지 구간들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거긴 하지만 60일선 그리고 14,000원 부근들 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저항 구간들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을 이 구간에서 해소를 시켜주면서 누가 팔면은 주가가 떨어뜨릴 때 뭐 얼마에 파냐 높게 파냐 아래에 파냐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높게 팔아버리고 내려갔을 때 안 팔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매수세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것들이죠. 약간 이게 호가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호가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래에 떨어지면서 계속 팔면서 사는 매물들이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호가가 떨어질 거고 위로 이제 파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살려고 하는 물량들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계속 나와주면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충분하게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견고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봉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계속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소화를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 특징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수급을 보니까 기관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어요. 요즘에 조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보니까 1분기에 대한 실적을 그동안 좀 서서히 반영을 시켰어요. 근데 1분기가 실적이 적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얘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적자 나왔어 도망가야 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적이 적자가 유지가 됐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이런 것들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 구간들을 받쳐주면서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와 주느냐 이게 바로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은 이미 그동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해보면서 개선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기 실적은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 그러니까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그거예요. 주가를 좀 올려놨는데 1분기 적자가 나가지고 다시 떨어뜨려야 될까봐. 그럼 모멘텀이 한 단계 더 밀리는 겁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들이 적자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1분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게 차라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에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했다. 1보 후퇴. 그럼 이제 1보 후퇴를 했으니까 다시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나쁜 흐름들은 아니죠. 이제 와서 보면은 나쁜 흐름들은 아닌데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죽을 상이었죠. 너무 힘들었죠. 버티느라. 1분기 실적을 빨리 발표하지도 않고 끝까지 벼르다가 분기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실적을 확인했을 때 왜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1분기 다른 거는 반영이 됐는데 일단은 적자가 4분기 대비해서 축소는 됐는데 4분기 대비해서는 축소가 됐다. 근데 지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2분기 이후부터 VGXI의 플라스미드 DNA의 수주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지 혹시라도 실적에 반영이 안 된다 뭐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거에 우려감들은 뭐 이미 반영을 다 시켜놨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임상 성공하면은 고맙고 어찌됐든 간에 임상 성공을 못했다라고 해도 일단은 돈만 벌면 돼요. 일단은 기업은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봉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비영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 비영리를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상장을 했는데 얘는 지금까지 돈을 못 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 세력들이 유일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테마로 엮이는 것밖에 없어요. 엮이기 딱 좋잖아요. 치료제 개발.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부응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치료제 개발하겠다.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접근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임상이 잘 돼가지고 기술을 수출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을 받는다든가 기술 수출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메가톤 신약을 얘네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한든가. 근데 얘네들도 임상 2상 3상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제 약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이걸 파이프라인을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을 수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술을 수출해서 그 수출료를 받는다. 거기까지는 열어놓겠지만은 뭐 그거는 아직까지 뭐 갈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기술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이 소식들이 나온 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건 이제 지금까지의 얘기고 이제는 2분기 이후부터의 VGXI의 실적 반영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량 소화들을 어떻게 거쳐주는가 그런 과정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는 변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 근데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 정상회담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귀환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환율이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LG 두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죄송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은 있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달러 스와프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달러를 스와프를 한다 그러면 달러 약세 요인들이 돼요. 원화가 안정화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상시 스와프는 좀 힘들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통화적인 부분, 통화 정책에서의 그런 협력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달러가 좀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 마침 중국의 위안 같은 경우에서도 통화 뭐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긴축보다는 경기 부흥에 대한 방향이 틀면서 위안화가 조금 달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환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딱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 구간에 있다고 봐요. 살 수 있는 종목들 괜찮아진 그동안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시장이거든요. 시장만 회복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의 시장이 바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능생명과학도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면 나중에 추후에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건 물론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있는 종목들은 좀 더 빠르게 반영되기도 하고 얘는 조금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긴 하니까 힘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리서치방 좀 수익을 위해 종목 기존 뉴스방은 이슈 뭐 분석 내용들 기사 경제 기사 그런 것들을 주요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고 리서치방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들의 현황들 상황들 어떤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들이니까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